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확인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세를 보였지만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S&P 500은 이날도 0.1%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26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루 만에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3647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이날 0.25%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29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8월 15일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단기 고점에 왔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으면서 현재 지수는 1829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 국채 금리 흐름을 주시하면서 최근 급락장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일어났지만 페드 인사들의 매파 발언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이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날 인플레이션 완화를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장기 긴축을 시사한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에 이어 이날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와 찰스 에반스 그리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블라드 총재는 페드가 연말까지 금리를 4.5%까지 높이고 이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에반스 총재는 자신의 금리 전망치가 페드 위원들의 금리 중간값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금리 중간값은 올해 말 4.4% 그리고 내년 말 4.6%로 보고 있고 다만 에반스 총재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두려움에 약간 불안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는 페드가 과도하게 정책을 할 위험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형 긴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제롬 파우 의장은 이날 프랑스 중앙은행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에 대해 연설을 했으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94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이날 4.287%로 마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날 시장은 11개 섹터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확인이 됐고 다만 일부 대표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이날 0.66%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2.51%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4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174불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주가는 151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조만간 공개할 3분기 출하 규모가 매우 큰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는 다가오는 10월 1일 3분기 출하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고 머스크는 회사 이메일을 통해 3분기 마지막 날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매우 큰 규모의 자동차들을 출하하게 될 것이라며 출하 집행 임무를 지원할 추가 인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 역시 거의 대부분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출하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시장은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 35에서 37만 대를 출하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77.96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덴탈 주가 역시 이날 1.16%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덴탈은 지난 8월 29일 76불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로 현재 주가는 58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17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현재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2년 전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폭발할 당시 레이 달리오는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은 바보였고 러셀 2000의 중소형주들이 3~4배씩 오른 종목들이 있을 정도였죠. 더불어 집값 역시 몇 달 새 수억씩 오르니 너도 나도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트래시였던 캐시가 이제는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은 돈만 있으면 많이 떨어진 좋은 주식들을 줍줍 팔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달러가 최고인 상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는 많이 물려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금이 주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선 빠지는 걸 하염없이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현금을 쥐고 있고 언제 투자할지 노리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악재는 많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이 되고 기업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저점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좋은 회사는 많이 떨어졌을 때 분할로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년간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닷컴 버블도 극복을 했고 2008년 리먼 사태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극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지금 역시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분명 극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시장 자체의 저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와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금리 인상과 그 여파로 경기 위축이 기정사실화처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늘 견뎌왔고 이미 시장이 회복이 될 조짐이 보일 땐 모든 자산은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좋은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스파이 ETF를 보시면 0.26%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27로 마감을 했는데요. 스파이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6월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고 이로 인해 363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VO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받을 스트레스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이날 주요 기관에서 루시드를 비중 확대 등급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날 주가는 2.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루시드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14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아직까지 순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더욱더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루시드가 순이익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포드의 주가는 이날 켄터키에서 7억 달러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추가 일자리 500개를 창출한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이날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포드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11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더불어 최근 9월 20일 주가가 12% 이상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마저 동반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흐름세는 좋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현재 RSI는 23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